여러분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도 잘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여력은 줄고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게 되지요.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하지요.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과 목적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수입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생애 소득이 높은 시점부터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은퇴 후 40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폐지 줍는 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수시로 보는 장면 아닌가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굽은 허리, 깡마른 팔과 다리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달려가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운이 펄펄 넘치는 태양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 남들보다 라면 박스 한 개,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면 노인들은 부지런히 골목 쓰레기통과 셔터 내려진 가게 앞을 뒤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주운 폐지를 고물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에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라고 해요. 비라도 오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정말 폐지는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미끄러지거나 수레에 깔려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몸을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지요.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모으고 있고 이들이 한 달 평균 버는 돈은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도 그저 빨리 걸어가야 할 거리에 불과합니다. 장수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욕망의 대상이지.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하면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노후 준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80대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어할머니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몇 년 전 혼자 작은 쪽방을 하나 구할 때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집주인을 설득해야 했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절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노인 기초연금에만 기대 살고 있는 할머니는 지원금에서 방세와 각종 요금 고지서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녁은 밥과 우유로 해결하곤 했다. 할머니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가구도 별로 없는 어느 작은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답입니다. 할머니의 생활이 원래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 시절을 기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나 당시 한국의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갔다. 하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집도 뺏겨서 살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열심히 일해야 했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혼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 같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다. 그리고 67세가 되던 해에 할머니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심각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하고 있던 기억밖에 없고 이후로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며 일을 할 수 없었고 몸을 회복해 병원을 나설 때엔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70대에 접어든 나이였다. 그의 수중에는 제대로 된 저축통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많이 겪게 되는 여성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물론 할머니의 경우처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시절을 겪어냈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에겐 비바람을 막아줄 최소한의 공간은 생겼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일정액 빌려주고 한 달 월세는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비록 2년마다 주택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다행히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한시름을 놨다고 했다. 이렇게 주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다음은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70대 한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직장을 떠난 후 지금은 서울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로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은 불행히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졌다.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매달 70여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는 할아버지는 빈곤한 노후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독감, 상실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한때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60대 할머니의 사연이다. 서울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었어요. 60대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20년 동안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험난한 노숙 생활 동안 그에게는 몹쓸 병도 찾아왔다. 조현병이었다. 그러나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립을 해나갈 수 있었다. 헤어졌던 자녀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새 출발을 위한 자격증도 땄다. 센터에 직접 고용으로 일을 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았고 3년 만에 3천만 원이 든 통장도 갖게 됐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년간의 센터 생활이 끝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는 아파트로 입주하게 됐다. 집이 생겨서 방을 제 취향에 맞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잠옷을 하나 샀는데요. 그걸 입고 잠이 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립하여 뒤늦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할머니의 사연이다. 위에 소개해드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후 준비라는 말에는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 최소 비용은 짐작할 수 있더라도 노후 기간이 몇 년이 될지, 질병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후 최소 비용을 비롯한 노후 소득을 어떤 소득원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억 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중요하지요. 노후 대책 준비는 경제, 건강, 여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자금 준비 방법을 선정하세요.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법으로 저축,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 적극적인 투자, 정기적인 수입 보장이 되는 연금보험.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선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할지, 고수익을 추구할지 등을 결정하세요. 때로는 노후 준비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여가 활동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는 금전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는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요. 세 번째, 노후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 꼭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비상금을 확보해 두세요. 노후 준비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는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은퇴 생활비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준비도 잘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여력은 줄고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게 되지요.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하지요.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준비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과 목적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수입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생애 소득이 높은 시점부터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은퇴 후 40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폐지 줍는 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수시로 보는 장면 아닌가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굽은 허리, 깡마른 팔과 다리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달려가 밀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운이 펄펄 넘치는 태양도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 남들보다 라면 박스 한 개,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더 주우려면 노인들은 부지런히 골목 쓰레기통과 셔터 내려진 가게 앞을 뒤지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주운 폐지를 고물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에 넘기고 손에 쥐는 돈은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라고 해요. 비라도 오거나 눈이라도 내리면 정말 폐지는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미끄러지거나 수레에 깔려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몸을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지요.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모으고 있고 이들이 한 달 평균 버는 돈은 고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도 그저 빨리 걸어가야 할 거리에 불과합니다. 장수라는 것도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욕망의 대상이지.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하면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듯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노후 준비와 노년의 삶에 대한 성찰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80대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몇 년 전 혼자 작은 쪽방을 하나 구할 때도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집주인을 설득해야 했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절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노인 기초연금에만 기대 살고 있는 할머니는 지원금에서 방세와 각종 요금 고지서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녁은 밥과 우유로 해결하곤 했다. 할머니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가구도 별로 없는 어느 작은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답입니다. 할머니의 생활이
원래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 시절을 기준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러나 당시 한국의 다른 수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아갔다. 하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혼 과정에서 집도 뺏겨서 살 곳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 열심히 일해야 했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혼자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 같은 시간제 일자리뿐이었다. 그리고 67세가 되던 해에 할머니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심각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던 걸 발견했죠. 저는 그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하고 있던 기억밖에 없고 이후로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며 일을 할 수 없었고 몸을 회복해 병원을 나설 때엔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70대에 접어든 나이였다. 그의 수중에는 제대로 된 저축통장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많이 겪게 되는 여성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물론 할머니의 경우처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시절을 겪어냈지만 그래도 이제 할머니에겐 비바람을 막아줄 최소한의 공간은 생겼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보증금을 일정액 빌려주고 한 달 월세는 몇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비록 2년마다 주택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할머니는 다행히 2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한시름을 놨다고 했다. 이렇게 주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나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다음은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70대 한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직장을 떠난 후 지금은 서울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노후 준비로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은 불행히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졌다.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매달 70여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는 할아버지는 빈곤한 노후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독감, 상실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다음은 한때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는 60대 할머니의 사연이다. 서울역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었어요. 60대 할머니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적인 배우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결심했고 이후 20년 동안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다. 험난한 노숙 생활 동안 그에게는 몹쓸 병도 찾아왔다. 조현병이었다. 그러나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립을 해나갈 수 있었다.
헤어졌던 자녀와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새 출발을 위한 자격증도 땄다. 센터에 직접 고용으로 일을 하며 꼬박꼬박 돈을 모았고 3년 만에 3천만 원이 든 통장도 갖게 됐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년간의 센터 생활이 끝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는 아파트로 입주하게 됐다. 집이 생겨서 방을 제 취향에 맞게 이것저것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잠옷을 하나 샀는데요. 그걸 입고 잠이 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립하여 뒤늦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할머니의 사연이다. 위에 소개해드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후 준비라는 말에는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후 최소 비용은 짐작할 수 있더라도 노후 기간이 몇 년이 될지, 질병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후 최소 비용을 비롯한 노후 소득을 어떤 소득원을 통해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60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억 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중요하지요. 노후 대책 준비는 경제, 건강, 여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사항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자금 준비 방법을 선정하세요. 대표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법으로 저축,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 적극적인 투자, 정기적인 수입 보장이 되는 연금보험.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선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리스크 허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할지, 고수익을 추구할지 등을 결정하세요. 때로는 노후 준비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여가 활동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는 금전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는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요. 세 번째, 노후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 꼭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비상금을 확보해 두세요. 노후 준비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이는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은퇴 생활비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